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오영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반등을 해서 지금 40%까지 넘어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이 지지율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탄핵 직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탄핵 찬성은 무려 75%, 계엄 사태는 내란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71%였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이제 11%이 정도까지 나왔지만 조금만 지나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았고,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사례를 보면 지지율이 한번 급락한 이후에 계속 지지율이 바닥을 기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걸 회복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관측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야, 지지율이 40%가 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걸 전체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40%라는 지지율이 계엄 전에는 오히려 2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엄을 하고 났더니 두 배나 올랐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의도한 것이라면 이건 정말 정치의 신이다. 아무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혼자만 그걸 바라보고 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본 건가 하는 그런 정말 굉장한 상황이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 이재명과 그 민주당 일당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야,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조작된 여론조사다. 그러니까는 조사업체를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지금 자기들이 김어준 꽃이라는 여론 조작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너네 조작한 거야. 그러니까 너 고발할래.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결과 나오면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야, 니네 무슨 조작했어? 이렇게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죠. 일각에서는 반민주당 정서가 결집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것은 과표집 아니면은 조작, 이게 과표집이 뭐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은 좀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 자체가 좀 중도적인 사람들은 빠지고 좀 정치에 고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답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그렇다는데 인정을 왜 못하는 겁니까? 니네가 하는 짓을 니네가 한번 뭐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탄핵시키고 내란 선동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대권 주자로 만든 다음에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거를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그거를 자기들이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도도 계엄전으로 완전히 이제 회귀해 버렸어. 오히려 국민의힘은 더 올라가 버렸어. 중도층을 좀 흡수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의 끝없는 탄핵에 좀 피로감을 느낀 중도층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저게 탄핵 사유가 맞나? 대체 민주당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중도층이 많이 생겼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너네 계엄하는 거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가지고 투표 안 했으니까 너네 내란 동조했어. 탄핵 투표에 반대표 던졌으니까 너네 내란 동조했어.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에도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재판 지연 전략을 온 국민이 제대로 알게 됐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인데, 한덕수 탄핵을 받고 최상목도 탄핵하려고 했었죠. 민주당이 계속 뭐 최상목 너 그렇게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 너도 탄핵해 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전에 탄핵을 지금 뭐 여섯 차례 이게 계엄 전에도 탄핵을 26차례나 했는데, 그 전에는 여러 중도층 그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뭐 탄핵할 만해서 하겠지. 민주당이 뭐 그냥 뭐 괜히 탄핵했겠어?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계엄 담화와 사과 담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의 악행을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악행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이 뭐라 뭐라 하는데 한번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까? 어, 알아보니까, 아니, 이재명을 수사했다고 검사들을 탄핵해? 아니,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부 요인들을 탄핵해?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좀 위법적인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아주 그냥 기름을 부어버린 게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인데요. 일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각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한덕수가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탄핵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 한덕수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두루두루 거쳐온 정통 관료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라 중도적인 관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정치적으로 엮어서 탄핵을 하니까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을 동조했다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이 있었 날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의사당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고발이 들어갔어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그런데 이 추경호 대표가 밝히는 내용으로는 계엄 선포 내용을 듣자마자 가려고 했으나 이미 많은 시민들과 경찰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어서 전혀 진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의원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당사로 모은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까지 들어가니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뭐 추경호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야, 너네 지금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안 투표 안 했잖아. 그리고 탄핵안 표결하는데 안 했잖아. 아니면 뭐 반대했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탄핵안 지금 어떻게 됐죠? 탄핵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내란에 대한 내용을 지금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짬짬이로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탄핵안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완전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 완전치 않다는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고 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그때 이야기한 게 국민의원들이 탄핵 절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탄핵 진행을 너무 빠르게 한다. 제대로 검토를 한 이후에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네 탄핵 같이 찬성 안 하니까 다 동조 세력이야. 고발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란 선동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개인이라도 카톡을 검열해서 고발하겠다.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근거로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국민들 간의 소통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엄 아닌가요?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하는 게 그게 계엄인가요?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게 계엄이죠. 지금 민주당은 아주 그냥 자기들 세상에 온 것 마냥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짓거리를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란에 대한 내용은 너네가 헌법 심판에서 뺀다며 지금 내란에 대한 내용은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 가서 이게 내란이다 아니다 결론이 난 이후에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선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이 내란이 맞냐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고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한 일인가요? 이게 바로 계엄이에요. 다른 게 계엄이고 다른 게 국정농단이 아니라 이런 게 바로 계엄이고 국정농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법 2심이 시작이 되면서 주소 불명, 패문 부재로 재판 서류를 수령을 사실상 거부했어. 이 주소 불명이라는 게 이사를 가서 자기가 그 원래 살고 있던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일인데 아니, 이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변호사 출신. 변호사 출신이 자기가 이사를 가고 나면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주소를 바뀐 걸 알려야 되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 근데 그거를 숨겼어. 왜 그렇겠어요? 재판을 조금이라도 더 지연시키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원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서류를 집이 아니라 의원실로 직접 법원 행정 직원이 직접 전달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아니, 그냥 집으로 등기 보내가지고 받으면 편할 일인데, 아니, 주소를 옮겨놔,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해. 이거는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얕은 수작이죠. 그리고 변호인 선임을 최대한 늦췄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돈이 없겠어요. 권력이 없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빵빵한 사람들이 변호인으로서 뭐 대장동이니 대북송금이니 다 변호하고 있는데 1심에서 맡았던 변호인은 뭐 졌으니까 그 다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쳐더라도 다른 변호인을 빨리 붙일 수 있잖아. 그런데 변호인을 안 붙이니까 국선 변호인을 붙인 다음에 재판 일정을 바로바로 잡아버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선임했습니다. 변호인 선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024년 11월 15일에 1심 결과가 나왔으면 633 원칙에 의해서 2심은 3개월 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월 23일에 항소심이 시작이 된대. 그러면은 빨라야 3개월 후, 그러니까 4월 달 그때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개월을 지연시킨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발악을 해서 2개월을 지연시켰는데 앞으로도 수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는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으니까 그 변호인이 제가 이 사건 관계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연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그렇게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